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여러분 표입니다. 75페이지. 자, 항상 화기애애하고 아주 쉬는 시간에는 하여튼 쉬는 시간에는 목소리도 크고 밝고 표정도 화기애애합니다. 근데 꼭 수업만 시작하면 표정이 어두워지죠? 표정이 어두워지시고 조용해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업 시간에도 활기차게 대답하시고요. 75페이지 제3절 납세무자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그 본문을 보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한 자인데요. 개인과 법인 자 구별 없이요. 또 개인과 법인 구별 물론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단체도 납세무자가 되고요. 취득세 납세무자 1번의 일반적인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를 보시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하여튼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양가로 1번 사실상 취득자가 되는 경우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요까지 밑줄이요. 그 아랫줄 수산업법 다음에 등 또 밑줄입니다.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게 포인트라고 했죠. 실질과세원칙이 정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여기까지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OX, X입니다.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상 취득자 아니고요. 양가로 2번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원시 취득의 경우는 납세무가 없으니까 차기항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의제 납세무자, 납세무자를 보는 경우요. 양가로 1번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되는 경우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과세 대상에서 봤잖아요. 자, 그럴 때 걔네들은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주체구조와 일체가 돼서 효용가치를 이루잖아요. 딱 붙어가지고. 자, 그럴 때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계속 여기 밑줄입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규에서 누구를 납세무자라느냐?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를 납세무자라는 거지 가설한 자 X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납세무자가 되지만 자, 그리고 또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이제 일치하지 않을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는 건데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은 이 건물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주체구조부 취득자 제목 옆에다가 가설한 자 X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체구조부 취득자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요? 가설한 자 X요. 예규에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예전 시험에 이런 경우에 가설한 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이렇게 바꾼 적이 있는데 아니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 본다는 말은 건물주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어차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제가 그 학원 그 종로에 있는 어떤 청량 역광장에 있는 학원 얘기해 드렸었습니다. 하여튼 건물 6층에 학원이 있었고 그랬을 때 요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임차인이 가설을 했다. 그러면 건물주와 주체구조 건물과 일체가 돼서 일체가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요거 가설한 자를 납세무자로 하게 되면은 자, 가설한 자,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얘가 세금을 안 냈을 때 일일이 누가 가설한 자인지를 찾아가지고 해야 되고 하설한 자는 장사 안 돼서 어디로 딴 데 임차인이 가버렸을 때 어차피 엘리베이터는 주체구조 건물에 딱 붙어가지고 붙어 있는데 이런 때 누굴 납세무자로 하느냐. 하여튼 주체구조부, 건물주를 납세무자로 하게 됩니다. 여기 붙어 있겠어. 효용가치를 내면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설한 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 은행에서 건물을 임차해서 건물에 부착하는 대형 금고 같은 것도 취득세 대상이 되는데 건물에 부착 설치되어 있을 때 자, 가설한 자는 은행이고 건물주, 주체구조 취득자가 있을 때 자, 이거 그러면 뭐야? 은행이 가설을 했는데 건물주, 주체구조 취득자, 건물주한테 취득세를 내라고 하면은 건물주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왜 나한테 내라고 그래? 난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일단
당연히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내가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취득세는 부담하는데 당연히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은행에다가 여러분 임대료 은행한테는 임대료에 그걸 그만큼 플러스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에 은행에서 가설한 자가 세금을 부담한다 할지라도 취득세 추징의 문제 때문에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어떻든 간에 누구를 납세무자로 하냐? 주체의존 취득자, 건물주를 납세무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취득세 추징의 문제 때문에 법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2번 봅니다.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되는 경우 봅니다. 차량, 선박, 차량, 개장 및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했다 의지할 때 의지의 취득으로 이때 밑줄입니다. 변경 시점에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그래서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자, 종류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지 거기다가 시점의 소유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 X 이렇게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 보다 그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당시 시점. 자, 후의 소유자 X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양가로 3번 과점주주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양가로 4번 봅니다. 수입하는 자 보겠습니다. 수입하는 자 보니까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해상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 수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수입하는 자 옆에다가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대여시설 이용자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대여시설 이용자 X예요. 대여시설 이용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수입하는 자. 자, 그래서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해상 물건을 수입할 때는 수입하는 자지 대여시설 이용자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은 이제 주의하셔야죠. 그래서 양가로 5번부터는 또 잘 보셔야 되는데 5번 상속인 각자가 되는 거. 그 상속인 옆에다가 각자란 말을 좀 써놓으시면 더 좋겠네요. 상속인 각자. 상속인 각자라고 제목 옆에다가 양가로 5번 제목 상속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각자. 예. 자, 봅니다. 상속.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 유증과 신탁 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유증도 포함인데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라고 그랬죠?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5남이녀 7남매 중에서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누구한테?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유증은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증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상속과 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밑줄입니다. 상속받는 취득물건 쭉 밑줄이에요. 가로 안에도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도 요거 나왔었습니다. 옳은 지분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상속인 각자인데 그 상속인 각자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여러분요. 상속인 각자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주된 상속자 X 이렇게 해놓으세요. 주된 상속자 X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3명의 상속인인데 대한이는 건물을 상속받고 민국이는 주택을 상속받고 만세는 토지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상속인 그 각자가 상속받는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는 건데 시험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주된 상속자이다. 또는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납세무자라고 한다. 오, X예요. X입니다.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아니고 주된 상속자. 즉 아니고 누가 납세무자? 각자. 상속인 각자입니다. 자, 이 경우 또 밑줄입니다. 세 번째 줄 상속인의 납부 의무에 관해서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는 밑줄이에요. 그래서 공동 상속의 경우에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집 한 채를 공동 상속받았을 때, 자, 그럴 때는 그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갑을병정 공동 상속인들은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방세 기본법 44조 연대 납세무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의 납부 의무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비출.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을 봅니다.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정법 규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자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자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밑줄이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 명의로 취득해도 실질은 조합원 거니까